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유일한 비정치 토크쇼, 유일한 예능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5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지난주 이 녹음할 때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하루도 안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계속 그냥. 지난주 방송 끝나고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비야, 그냥. 좀 그칠만 하면 또 내리고, 특히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비가 꽉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를 키우니까 개가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무서우면 엄마 방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죠. 막 지르는데, 하여튼 요즘 빗소리, 이제 너무 이제, 지겹게, 무식하게 많이 내린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자, 오늘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그 자리가 좀 이렇게 아까 포지션이 조금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뀐 거죠? 지금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PD님이 바꾸라 해서 네. 바꿨습니다. 지금 야수님이 한 단계 더 옆으로 오신 거죠? 승진했습니다. 점점 제자리 쪽으로 점점 밀어내는. 약간 이게 무슨 뭐 고스톱 룰인가요? 이제 선 잡으면은 또 오른쪽으로 돌고 뭐 이런 건가요? 자, 그 저번 주에 많이 웃긴 사람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선을 잡고. 네. 자, 오늘 와차님 뭐 한 주 동안 뭐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비 오면 뭐 어때요? 약간 좀 센치해져요? 어떠세요? 비 오면 기분 막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괜히 비 오면 약간 더 업되는 분들이 있고, 보통은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어떤 과세요? 우리 마차님은? 비 오면 네. 귀찮아요. 귀찮아요? 왜냐면 뭐가 나갈 때 무조건 장화 네. 신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팔린대요. 그거 장화가 안 많이 신으시죠? 팔린대요. 남자들은 장화 신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 수산시장 일하시는 남자분들 말고는 주방에서. 예. 남자분들이 패션으로 입은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연쇄 살인마들이 이제 작업할 때 이제 비늘 그렇죠. 거기서 가끔 나오는데 그 비 때문에 그냥 좀 귀찮다. 네. 그 정도. 뭐 비 올 때 장화 신으면 되게 좋아요. 어떤 게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것보다 내 몸에 물이 안 튀잖아. 물은 안 튀죠. 근데 그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물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물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면. 안 새죠. 비 많이 올 때는 안에 안 들어가요? 다리 종아리에 꽉 끼나? 레알. 확실하게 방수 처리가 되네요. 종아리에서. 안 들어와요. 네. 저 옛날에 짜장면 집에서 일할 때 장화 신고 했거든요. 그 짬 나르는 걸 좀 했었는데. 맞아. 예, 그런 거 그때 하시는 장화 신고. 예, 예. 그때 장화 안으로 장마철에 벌레 들어가서. 필수입니다. 예, 좋아요. 방수 효과는 확실한 거죠, 그게? 짱이에요, 짱. 진짜. 근데 좀 답답하죠, 땀 차고. 땀 차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그걸 이렇게 잘 말려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이렇게 벌레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화 안 해요? 예, 장화. 잠깐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게 저는 장화 신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일단 냄새 같은 거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안 나고. 그러면 다음에 갖고 와보세요. 제가 맡아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비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다 그러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신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왜 강남역에 물 차잖아요. 네, 이렇게 네. 많이 올 때는 그때 덕을 많이 봤거든요. 장화 신고. 근데 출퇴근할 때만 신어요. 회사 가면은 신발 갈아 신으면 되고. 소다 뿌리잖아요, 장화. 여기. 몰라요? 내용이 안 난다니까.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화 안에 그러면 정말 저희가 냄새. 마차님이 신었던 장화에다가 염산을 뿌린다고. 소다로도 냄새가 안 가셔가지고. 네. 이런 설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또 야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비 오는 날 또 독서 좋아하시니까 비 오는 날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왠지. 또 책 좋아하니까 보다가 또 배고프면 또 시켜 먹다가 네. 또 졸리면 자다가 자고. 예, 또 일어나면 또 배고프거든요. 예. 또 시켜 먹고. 그래도 체중 관리 좀 하시네요, 요즘에 이렇게.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확 찌진 않아요, 근데 몸이. 내버려 두다 보면. 찐자. 예. 어. 근데 제가 30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예. 일부러 비를 맞으러 나갔어요. 우산도 안 쓰고? 예, 그냥 젖어도 되는 옷으로 다 갈아입고 예. 젖어도 되는 신발 한 켤레 야수님도 신고 그랬었어요. 그냥 왜 집에 이렇게 샤워 시설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비 그러시는 맞는 거예요?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물이 끝없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두가 안 나요. 지금은 그때 감기 걸릴까봐. 그 감기랑 뭐 예전에 한참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산성비 얘기 한참 나올 때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이 우산을 꼭 쓰고 댕겼거든요. 맞아. 예. 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공부도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많이 먹고 계신 우리 야수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저기 이 티셔츠를 좀 밝은색 입으니까 예. 더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려 보이다. 네, 오사춘기님 잘해 주셨습니다. 오사춘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똑같이 지내고 똑같이 침 맞으러 다니고. 아, 허리 아직 안 났어요? 예. 여의도에 또 설치 하나 있어서 또 포구를 뚫고 한번 갔다 오고. 아, 진짜? 예. 20대에 저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트 예. 놀러 갔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침 맞고 그 다음날 다시 놀러 가고. 그리고 왜 이제 제가 없으면 안 들어가요 거기. 아, 거기 아예 그냥 또 한 명 고정으로. 더 써야 된대. 오. 그러면은 인건비는 2배로 받아요? 아, 원래는 10만 원 주는데 저는 12만 원 줘요. 아, 경력직이니까. 경력직. 예. 그리고 힘도 이제 세다고. 또 그리고 또 허리 다쳤으니까 침 맞으라고 약간 이제 팁식으로 좀 더 예. 받으신 것 같고. 그 유학 쪽은 어때? 유학 쪽 근황은 유학 어때요? 쪽은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는 그런 데도 들어가요. 그런 아, 데도. 미국에 지금도 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8월 보통 초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2주 쿼런틴 아이솔레이션 격리. 격리 격리. 그것 때문에 요즘 4일에서 5일 사이에 다 입국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한 3명 또 떠나요. 가? 그래도 본업도 이해가 안 그래도 돼. 좀 어느 정도 안정화로 다시 좀씩 이제 슬슬 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야. 저기 가을만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만 지금 초토화된 것 같아. 여기는 안 보여요, 진짜로. 그냥, 그나마 몇 개 있던 거 행사마저 예.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불안해. 아, 근데 미국에 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한데, 예. 미국 현지는요,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정도예요. 아, 그 정도까지도 예.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돼? 그 배달해서 먹거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야외에서 먹거나. 그럼 가게들 완전 초토화겠네, 예. 여기. 예, 굉장히 심각해요. 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예. 그냥 버티고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 현지 실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아직 그렇게까지 가면 진짜 경제 마비됩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안 가기 OECD 위해서는 1위래 우리가 네, 마스크를 좀 잘 좀 써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 비를 보면서 이제 주제를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비 피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비가 이게 좀 적당히 내릴 때는 참 이거 예쁘고 또 가뭄도 해결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내리는 비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만 주고.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살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뭐 무식한 소리들 있잖아요. 무식하게 뭐 다이어트를 했다던가, 뭐 무식하게 싸웠다던가, 무식하게 먹었다던가, 아니면 뭐 누구 관련된 뭐 다양한, 무식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첨단 시스템에 의한 첨단 시스템으로. 야, 이 제비뽑기는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자. 좋아야 됩니다. 야, 2번. 제가 1번이네요. 제가 3번입니다. 야, 오랜만에 4번.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이 무식한 소리라고 해서 할 게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잖아요. 이 에피소드라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은 개그맨들이 있어. 많은 개그맨들은 그렇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사건 사고가 많아. 뭐 김경진 씨라던가 이런 분들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야, 나는 보니까 무식한 방법에 대해서 막 검색도 해보고 해봤더니 오히려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 무식해야 성공한다.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무식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왜 무식해야 성공한다는 거야? 읽어봤더니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움직이고 몸이 잘 안 따라간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요소까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되는 요소도 알고 있는데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주변에서도 이제 일하는 형들 보면은 딱 될 것 같다라는 촉이 오면 그냥 막 불도저처럼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무식함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뭐 사업에서도 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뭐 개그나 이런 것도 약간 그 자기가 그냥 재밌다고 막 믿어야 돼요. 거의 반사기꾼처럼 해야 돼. 나는 이게 진짜 빵빵 터진다고 믿어야 그 자신감이 무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부터가 뭔가 개그를 의심하잖아요. 아 이거 좀 아니 안 올 거 안 웃을 것 같은데 하면은 첫 개그가 안 터지자마자 바로 몸이 얼어붙어요. 이런데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 만만치 않은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요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식적으로 무식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지식으로 무식하다는 생각은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없어졌다라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뭐 궁금하면 찾아볼 것도 많고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진짜 무식한 게 뭘까 생각했더니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약간 그게 있어요. 매너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기본 에티켓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 이런 거 몰라? 너 이런 단어 몰라? 그래서 무식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던가 야 저거는 좀 약간 좀 남을 너무 배려 안 하는 행동이 할 때 그때 아유 진짜 무식하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못 배웠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지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동에서 보이는 에티켓에서 나오는 불쾌감 있잖아요. 요때 이제 이 사람 진짜 무식하게 운전하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프닝 전에도 살짝 얘기하셨지만은 저도 본 기사 중에 이제 에티켓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그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택시 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좀 그런 거 보긴 봤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그거예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이 택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제 손님이 이제 방구를 낀 거예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막혀 있는 살짝 낀 것도 아니고 엄청. 그렇죠. 살짝 꼈으면 사실은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소리가 주는 불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구도 참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방구가 있고 들으라는 듯이 나를 무시하는 팍 이런 게 이게 있어요. 그거는 소리가 을 넘어서 모멸감이죠. 모멸감이 들어요. 이거 뭐야? 이거 젊은 친구도 그러지만 특히 뭐 나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막 공공장소 이런 데서 진짜 어른들 할아버지들 뻥 끼는 거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거는 못 참아서 못 참았다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컸었어요. 그래, 너무 그냥 의도적이야. 좋게 얘기하자면 관략급 힘이 많이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이 붐비는 계단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계단이었는데 그 공간이 우연히 그 할아버지 내려오시는 나는 올라가고 있고 내려오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 앞에 공간이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사람이 붐비다 보면은 공간이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빈 공간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지하철 쪽에서 많아요 그런 사람. 진짜 가르침 너무 놀랐어 진짜. 가르침 콱 뱉고 진짜 들이마셔서 뱉는 거 있잖아요. 진짜 때려주고 싶어. 그냥 다 끌어모아갖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붐비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럼 야수님 잠깐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침을 뱉더라고. 야수님 뭐라고 안 그래? 전 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는 이게 되는 사람은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오사중님 팔뚝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지. 이게? 공공장소에서 저는 노인들이라는 딱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나이가 좀 들었건 안 들었건 전 무조건 지하철 타고 다녀요. 거기서 막 침 뱉고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어른한테도 좀 야 이거 경우가 아니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사람 들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 경고를 하고 택시 안에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지 마세요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실랑이가 있었겠죠. 아니 뭐 내가 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택시 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러다가 지금 뭐 기사 아저씨도 물론 잘못했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흉기로 그렇게까지 해서 일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기사 아저씨가 물론 잘못을 했죠.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런 에티켓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다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거기서 뭐 못 참은 것도 서로 간에 참았으면 조금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뭐 컨디션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일이 커질 일이 아닌데 서로 그 작은 에티켓에서 이제 일이 커져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살인 미수 같은 범죄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기사저처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거 너무 아닌데 하고 이제 그 화가 끝까지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방송은 신지 좀 됐지만 그 방송에 늘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남희석 선배님하고 김구라 선배님이 예. 지금 SNS상에 그게 붙었어요. 뭐예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붙었어 나도 진짜 둘이. 궁금한데. 자 이게 뭐냐면은 근데 이제 남희석 선배님은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하회탈. 예. 예전에 그 저랑 비슷한. 그치 웃을 때 하회탈 그 캐릭터로 그리고 데뷔하면서 이제 엄청 이제 빨리 그 스타가 되시고 공중파 MC를 왜냐면 제가 거의 군대에 있을 때 그 멋진 만남인가? 예. 그걸 군대에서 봤단 말이에요. 남희석 이희재. 남희석 이희재 멋진 만남에서 그 데이트하는 프로그램 그때 이미 정상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유행어는 뭐 빠라바라바라밤 요걸로 그 당시 엄청난 스타 MC였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아니 이게 긴 밤지 새우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하셨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치과 의사 아내분 만나고 이제 결혼하셔서 이렇게 지금 맞아. 뭐 활동 이제 요즘에 가끔씩 뭐 프로그램 MC 맡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이제 조금씩 하는 그런 활동하고 계신데 근데 인지도는 엄청 많으시죠. 내가 그 치과 다녔어요. 그 아내분이 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지점장인가 어디 은행 지점장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희 선배님이 이제 그걸 많이 SNS에다 가끔씩 그러니까 이번에 김구라 선배한테만 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가끔씩 이제 누구지 특정인을 사실 거론은 잘 안 하는데 약간 누구 느낌이 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 어린애들 말로 속된 말로 매긴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일단은 자기 이제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SNS에다가 내가 김구라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너무 저 게스트한테 무례하다. 무례하다. 사실이야 진짜. 나 그 사람 되게 싫어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그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이게 갈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근데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고 나서 우리 뭐 후배들이 찾아와서 왜냐하면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은 잘하면 스타가 돼요. 거기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재능이 폭발하냐 안 하냐 아주 되게 중요한 그 기회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라디오스타라 특히 개그맨들한테 라디오스타라는 의미는 이걸 잘하면 여기에서 내가 한 단계 도약을 하는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잘 된 친구들이 뭐 양세형 씨, 박나래 씨 뭐 대부분의 할 수도 없죠. 대부분의 개그맨으로 해서 뻗어 나간 친구들은 다 라디오스타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스타 된 친구도 있지만 또 거기 나가서 오히려 더 망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면 잘 괜찮은데 조합이 예를 들어서 다 가수, 탤런트, 뭐 모델 그리고 한 명이 개그맨이야. 힘들어요, 이거는. 뭔지 알죠? 계속 에피소드가 그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개인 돌파로 나가야 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막 얽히고 설켜 있으면 얘기하기가 편한데 내가 잊어버렸던 얘기도 옆 사람이 해주면서 또 한두 마디 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배들이 남희석 선배가 만난 후배들 중에서 거기 나갔다가 나 오히려 그 김구라 선배님이 잘 안 받아줘서 내가 오히려 그거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나 재미없는 사람을 찍혔다 사람들한테 하고 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담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상 컨셉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 좀 무례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이 커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 김구라 선배님 오늘 나온 거는 김구라 선배가 직접 뭐 반론을 한 건 없어요. 오히려 라디오스타 제작진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김구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컨셉이다. 이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너 뭐야? 또 똑바로 해. 이게 이제 컨셉인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면서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이제 일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기운에서 거기서 한번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서 그걸 못 깨는 거야.
거기 이렇게 해줘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딱 한 번 딱 들으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하얘지는 게 있거든요. 옛날 문희준이 진짜 방송에서 싸울 뻔했어요, 진짜로. 김구라하고. 예, 김구라가 뭐야,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나는 형이 너무 싫다고 막 진짜 그 방송 예전에 네. 그랬더니 아니 왜 사람한테 그래요? 왜? 막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생겼던 프로가 뭐였냐면은 절친 노트라고 있었어요. 갖고 엄청 싸웠다가 그 멀어진 연예인들끼리 다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MC가 맞아요. MC가 문희준하고 김구라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프로그램도 생겼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건을 가만히 저도 이제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보면 과연 이제 뭐 남희석 선배가 했던 얘기로 피해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했겠죠. 물론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송의 컨셉 같기도 해요. 그리고 김구라 선배가 제가 알기로도 거기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도 가장 개그맨들 거론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네, 저는 남희석 씨 논란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김구라 씨를 좋아하는 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희석 씨가 더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그 콘서트 하던 시절에 강성범 씨가 수다맨이라는 캐릭터를 했잖아요. 네. 수다맨 말이 너무 빨라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그 사람 캐릭터고 컨셉인데 그게 뭐 엊그저께 생긴 거예요? 10년이 넘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 스타를 보다 보면 이렇게 게스트 구성이 뜬금없이 마지막에 개그맨 한 명 앉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거의 99% 김구라가 억지로 앉힌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천해서. 추천해가지고 개그맨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 김구라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기회를 못 살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안해하면 오히려 또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가 선배가 기회를 줬는데 그 선배가 준 기회를 그러니까 카메라 앞이니까 대들고 막 반란 까진 모습 보여주고 시청자들을 눈에 딱 들면 김구라도 카메라 앞은 뭐든지 용서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 꺼지고 나면 잘했다 하고 끝날 텐데 그걸 가지고 김구라 때문에 내가 활약을 못했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또 그 선배는 또 그걸 고대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하나 딱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남희석 선배가 봤다면 만나서 1대1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뭐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서 야 이렇게 하니까 좀 후배들 올 때 좀 해줘봐 챙겨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대놓고서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뜨거워요.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남희석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때는 굉장히 핫한 개그맨 중에 하나였는데 남희석 씨를 제가 치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치과에 종종 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MBC 무슨 6시에 하는 프로그램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나보고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치과가 왜 좋았냐면 다녀도 안 아프게 되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치과였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혹시 뭐 의료사고가 나와도 이제 아버지가 금전작이니까 그래? 금전적으로 잘 해결해 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던 남희석 씨는 굉장히 진중하고 개그맨들이 왜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되게 무섭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말을 걸기 힘든 좀 그런. 심영래 직접 봐갖고 한 5분 얘기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약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남희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에 보니까 어린애들이 막 너는 뭔데 뭐 김구라인데 막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남희석 선배님이 또 있잖아요. 후배들 무슨 뭐 스탠딩 코미디 한다 그러고. 그런 거 잘 챙겨주잖아. 그런데 가면 그 얼굴 살려주러 간단 말이에요. 기 살려주려고 가서 가고 그런 것도 또 올려주고 SNS에다가 후배들에게 뭐 스탠딩 코미디 하는데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무대에 쓰기도 하고 무대에서 스탠딩 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 살려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는 애 중에 이제 그 유튜브 하는 애인데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희석 선배님하고.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갖고 전화가 온대요. 수소문해가지고. 나 남희석인데 야 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한번 만나자.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커피 마셨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그맨들을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이긴 해요. 그럼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양쪽에서 뭐 격렬하게 뭐 논쟁이 붙는다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뭐 한쪽만 편을 든다거나 뭐 그런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현 선배님도 그 굉장히 그 사람들 후배들하고 다 이렇게 잘 지내시는 그런 선배님이고 김구라 선배님도 약간 그런 과란 말이에요. 그 만약에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방송 밖의 모습하고 만약 똑같다 그러면 이번 이런 논란에서 100%다 남희석 씨 편을 들었겠죠. 근데 김구라 씨를 욕하는 사람 방송가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작가들이나 제작진한테뿐만 아니라 그 출연진들하고 그 출연진의 지인들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김구라 씨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접 받으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말고 말을 한번 섞어 본 적이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키가 커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키가 커. 근데 그 김구라 선배님 키 180 넘거든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 옛날에 그 조원석 씨 한참 재미수 잘 나갈 때 그때 라디오 게스트였단 말이에요. 원석이 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갖고 이제 그 김구라 선배님이 라디오 DJ 할 때. 넌 뭐야?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야, 왜 또 누구를 하나 달고 왔어? 멘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그 같이 한 동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또 이런 과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그때는 한참 막 잘 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약간 스타일이, 그러니까 막 예전에 우리가 그 실미도 보면, 실미도 영화 있잖아요. 영화 보면, 처음에는 허준호가 나쁜 놈이야. 차갑게 대하고, 차가운 것 같아. 근데 막상 위기가 터졌을 때는 허준호만 애들을 챙겨.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또 그래요? 겉은 좀 차가운 것 같은데 또 안은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다맨은 자기의 개그잖아요. 네. 근데 김구라는 자기의 개그는 없고 그 남을 이렇게 먹이잖아. 저는 그게 이제 컨셉으로 우리는 보죠. 그거를 저는 김구라 때문에 정말 텔레비 한 1년 가까이 안 본 적도 있어요. 저 사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개그가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장난 개그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막 이렇게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편했었어요. 점점 불편해하는 거지. 처음엔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겉에는 부드러운데 막상 만날 때 되게 불쾌감을 주는 분들도 있고 방송에서는 또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또 안 그런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달라요. 그 이미지 따라 다르게 하는데. 방송에서 젠틀한데 방송 밖에서 진짜 개같이 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도 지금 의견이 막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SNS상에서 최근에 지금 가장 좀 연예 쪽에서 특히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좋은 선배 둘이 싸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선배도 괜찮고 이 선배도 괜찮은데 두 괜찮은 선배들끼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고 그냥 대화로 충분히 미리 만나서 얘기해서 충분히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인데 SNS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예전에 김구라가 말실수를 되게 크게 했는데 그게 이제 큰 논란이 돼서 1년인가 2년은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야수님께서 김구라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누구는 불편하다, 누구는 그럴 수 있지, 누구는 컨셉이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썼어요. 저 그걸 잊지 않아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 자기는 입으로 이제 흥해서 입으로 이렇게 분명히 망할 날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개인적인 굉장히 생각인데 저 사람 아이고 진짜 저런 날이 왔어. 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살살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했을 때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된 거거든요. 와, 그 진짜 황당해요. 멘트는 세게 했는데 그때 뭐였냐면은 이렇게 공중파에 들어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어떻게 해서도 이슈를 내고 뜨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수위를 너무 많이 넘어간 건데 이렇게 방송국 3사의 메인 MC로 활동할지는 본인도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활동 기록을 가지고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공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웃기고 말고 김철민 같이 뭐 해서 모금하고 예를 들어 그런 모르겠는데 자기도 방송사에 진출하고 공인이 되려고 하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리수한테 했던 얘기 심지어는 그 할머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용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엄청 셌는데 웃고 말고가 아니라 셌는데 이제 그때 그나마 이제 좀 사람들한테 조금 그나마 그걸 또 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엄청 13년 그러니까 17년 무명 개그맨이에요. 그리고 처자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 저렇게라도 뜨려고 했나 보다라고 해서 그나마 이제 좀 넘어가진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방송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방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 할 때마다 그 자기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뭐 방송국 그 정도 뭐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제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식한 저의 그냥 소리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두 분 다 되게 좋은 선배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냥 좀 만나서 그냥 뭐 시간 내서 만나면 얼마든지 대화로 좋게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방법을 이제 SNS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로 보면은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근데 만나서 하면 그냥 좋게 이렇게 좀 하지 마. 뭐 이렇게 했었으면 그냥 형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넘어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대화하다 보면 이게 풀릴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좀 그랬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무식한 소리는 바로 남희석 선배님하고 우리 김구라 선배님의 이 논쟁 요거였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두 번째 마차 편입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방송 나갈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왜 오해? 저번 주에 1번이 김일희 씨였는데 우리 방송의 컨셉은 시사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이건 네버엔딩 스토리는 왜 네 말만 하냐 이거. 채널판 예능이라고. 김일희 씨 보고 소설 언제 끝나냐고 계속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게 본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론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사님이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그분은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어봅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 오프닝에 항상 해야겠다. 새날의 유일한 예능 프로그램 정치 이슈를 뺀 예능 프로그램 네버엔딩 스토리 요 얘기를 이제 넣어야겠네요. 20분씩 하니까 정치마저 예능화시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20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본론 언제 시작하느냐 이번 주에는 그런 댓글이 안 달리기를 바라면서 본론이 없습니다. 이 방송은. 네, 이번 주 주제가 무식한 소리인데 재밌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지난 총선을 하면서 그 자신의 젠더를 내세워서 정당을 만든 당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정당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땡성애당. 네. 근데 이제 여성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만든 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SNS로는 많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의외에 제가 정상적으로 봤던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과몰입돼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트팸이라고 하죠. 트위터에서 열심히 패미를 외치는 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뭐 이 당을 밀어줘야 된다. 나는 이 당에 뭐 기부금을 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당이 있구나 하고 봤는데 우리가 그 페미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페미가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사건을 보면서도 더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3, 4월에 이 당이 출범을 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 당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설립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동수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동수면 그쪽 곽동수 형님 그 동수의 민주주의. 남자 50, 여자 50 다 얘기를 그런 민주주의. 거죠. 그리고 남성 중심 정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 경제 활동에서의 차별, 불평등,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특권에 반대한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다 좋은 말 같죠. 뭐 설립 이 취지만 듣고 여기에 이제 뭐 발기인으로 한 이야기를 한 그러면 그 사인한 사람들도 여성 중심 있어요. 정당에서는 발기인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트위터에도 올린다. 트위터에 올려. 2차가 발기인.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얘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이 당에서
이부진 사장님, 이부진이라고 하면 삼성 이제 신라호텔 사장이죠. 신라호텔에 애플 망고 빙수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딱 1억만 돌려주세요.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애플 망고 빙수가 얼마길래? 6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파티에서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 여자 오시면 남자 오시면 이 얘기지.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기금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좀 해라. 그걸로 애플 망고 빙수 6만 5천 원? 더 사 먹을 수 있게 1억만 돌려주세요.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죠. 이게 뭐냐. 근데 그냥 2,000원짜리 팥빙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게. 또 이런 거야. 마포 여의도의 건물주 급구. 당사를 차릴 수 있도록 딱 3개월만 빌려주세요. 당신의 공시를 미래 권력으로 채우세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니네 거지냐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부진한테 이렇게 애플 망고 빙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사실 인지도가 생겼죠. 쟤들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약간 좀 어그로를 끌었겠네, 그걸로. 그래서 지난 총선 때 29번으로 이제 비례대표에 이제 나간 거죠. 지역구는 아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2천 몇 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후보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후보로 4번까지는 일단 후보를 냈어요. 네, 그 4명이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쇼커트에. 제가 생각하는 혹시 노란 머리에 단무지 머리에 그 노란 머리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국회의원이 나가야 되니까 완전 쇼커트에 안경을 끼고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그야말로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남자 양복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다마이 이렇게. 아니 그래서 내가 딱 처음에 보면서 아니 그 어떤 당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평등을 하려다 보니까 여성에서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여성 말고 남성밖에 없는데 그 여성에서 탈피해서 자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너무 웃긴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서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능해서 싫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자라서 너희 지금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여명숙 위원장 있죠. 옛날에 뭐 게임 같은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던 여명숙이라고 빨간 안경 쓰고 나와서 좀 직설적인 이야기 많이 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여성의당을 비판을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냥 원색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당에서 자기들이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거를 이제 언론사에 600군데 배포를 했어요. 근데 한 군데도 언론사가 받아준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내용이 어떤 건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이걸 강력한 외침인데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불평등한 사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여성으로서의 외침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1만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든 1만 명의 목소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보도할 가치가 않지.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이게 중요한 보도 가치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여명숙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젠더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언론이 왜 니들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당 자체 존재 자체가 좀 이슈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젠더를 대표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 같은 젠더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너무 창피하게 만드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나는 그 특정 성을 뭐 딱 해야 남성하고 여성하고 그다음에 또 뭐 중간에 계신 분들 좀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다 자기 당을 갖고 남성의 당 뭐 이런 건 있지는 않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너무 한정적인 그건데 뭐 여가부도 막 얘기가 막 많은데 뭐 국민청원에도 막 올라오고 이거 없애달라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좀 서로 가열돼 있는 상황인데 남녀간에가 이렇게 아예 당까지 나온다는 거는 좀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성의 당이라는 그 정당이 출연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그 여성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여성이 소수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5대5지만 실제 힘으로 따지고 권리나 권력으로 따지면 소수라는 거 인정하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여성의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성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이 논리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더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가진 자리를 패배시키고 내가 들어가야 돼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거는 뭐 합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청년당, 중년당, 노년당.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괜찮네. 사람을 나눌 때 무슨 뭐 성별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나이대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서울당, 지방당 뭐 이렇게 할 수 뭐 이러면 끝이 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무식한 소리라는 게 야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그걸 배척하면은 뭐 어떻게 생존할 건데? 만약에 남성, 여성, 뭐 불성,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성이 한 100개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들끼리 싸울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막 김씨당. 김씨들끼리 뭉쳐야 된다. 김씨당, 이씨당 나오고 아수라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 세분화 하다 보면 끝이 없지. 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이끌어 나가려면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고 예, 이 이야기를 하나 무식한 소리를 하나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게 물가가 비싸고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담배는 상대적으로 싸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게 빵값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뉴욕보다 2배 비싸고. 와, 뭔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게 빵값이 왜 비싼가 했는데 우리나라 대형 프랜차이즈가 2개가 지금 꽉 잡고 있죠.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트. 근데 이 파리바게트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SPC 그룹에 들어있는 건데 이 그룹이 걔네들 자기네들 대기업 아니라고 우린 중소기업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진짜 맞아요. 밀가루만 한번 지나가도 수수료 받고 뭐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파리바게트 그리고 비알코리아라고 베스킨라빈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던킨 도너츠. 와, 이 3개만 해도 엄청나죠. 엄청난데. 거기에 이제 파리크루아상. 근데 파리크루아상은 파리바게트 약간 비싼 버전. 그리고 원래 SPC가 S가 삼립의 S. 맞아. 아, 삼립식품. 샤니. 국진이빵. 예. 이런 걸로 이제 한 거고 카페 파스쿠치 그리고 라그릴라 이거 말고도 그 리나스 그 샌드위치 가게랑 비즌 떡집 있죠. 아, 그것도 SPC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한 20개 정도 됩니다. 브랜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남에 상륙해서 난리가 났던 쉑쉑 버거. 그것도 가져왔어요? 그거랑 에그 슬러시라고 있어요. 그거 맛있는데? 지금 맛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방송 천재 김구라 방송계 김구라 트위터에 올려. 야수님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빵값이 비싸게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열받는 게 밀가루나 달걀, 잼 이게 빵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같은 그룹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세를 거둔 거야. 그러면서 빵값은 높아지고 이게 380억을 거뒀다고 하는데 저는 들킨 게 380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꽤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매번 화를 내는 거지만 우리나라 빵이 작구만 특히 파리바게트 들어가면은 빵이 작아지고 있다. 가격은 똑같거나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파리바게트에 가면은 이렇게 긴 빵인데 안에 찰떡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구매를 했던 건데 어느 날 이 빵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잘라져서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빵 자체가 좀 작아지면서 이렇게 잘라서 얘를 눕혀. 약간 비스듬히 많아 보이게. 멀리서 보면 비슷한 크기로 보이게. 그래서 아니 포장지는 똑같은데 빵이 원래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쌀 수 있는 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눕혀가지고 몇 개 안 들어가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서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케트 똑똑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대한민국 분들이 점점 살이 찌다 보니까 날씬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좀 잠깐 뭘 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샤님 아침에 빵 드세요? 커피하고? 빵이나 시리얼, 요거트 이렇게 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위 10개 빵값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뉴욕이에요. 근데 1위와 2위 빵값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스위스 물가 비싸다고 하는데 스위스에 비해서는 거의 한 2.5배. 스위스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이인영 장관 이슈 때 이야기했었는데 스위스 물가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외식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지만 마트에서 사는 건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 보여드릴 건데 독일의 마트를 한번 가봤어요. 요즘 뭐 돌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빵이 주먹보다 더 큰 빵이에요. 저게 600원.
이게 600원이에요? 다음 거 보시면 저것도 아침에 모닝빵으로 먹는 거 있죠. 200원. 저 한 개 200원?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원씩 할걸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식빵으로 예. 돼 있는 게 1,600원. 저만큼이 1,600원이에요. 저거 되게 단단한 빵처럼 우리 보이는데. 빵도 좀 싼 게 한 2,000 얼마 하던데. 싼 게 2,000원, 2,000 얼마 해요. 2,5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차이가 나네. 이건 시리얼인데 2,600원. 500g에 2,600원인데 우리나라에 2,600원 500g에 5,000원 넘어요. 5,000원 정도. 맞아요. 2배 넘어요. 그리고 포도도 550g에 1,600원. 우리나라에 1kg에 7, 8,000원 할 거예요. 고봉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귤 물가가 차이가 많이 1kg에 나네. 3,000원. 우리나라 거의 절반 정도 될 그러니까 우유, 겁니다. 고기, 빵 이거는 기본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니까 야. 된 거야. 삼겹살 1kg에 5,200원. 와. 이것도 차이 거의 한 반값인데 거의 다 대부분? 얼추 반의 보면? 반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엄청 싸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RT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전 많은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어떤 분은 그러면 빵이 주식인 나라에서랑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당연히 가격이 다른 건 마찬가지 아니냐 했는데 아니 그래봤자 주식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뭐 희귀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제가 프랑스에서 쌀 사 먹을 때 1kg에 1,000원이었어요. 그 유럽이 미리 주식일 뿐이지 우리는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쌀 먹어요? 유럽은? 다 미국 쌀 먹나요? 태국 뭐 이런 데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롱라이스 그거 먹죠. 엄청 싸요 진짜. 진짜 싸다고. 엄청 싸. 근데 그러니까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뭐 주거 비용 같은 거 독일은 주거 비용도 많이 대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독일이 GDP가 얼마죠? 독일 GDP 한 4만 불 넘죠. 그냥 예감으로 그냥 가뿐히 넘길 것 같은데. 네. 4만 근데 불은. 재밌는 게 SPC 오너 3세가 최근에 그 마약 밀매와 투여 혐의로 잡힌 적이 있어요. 왜 뉴스에 안 나왔어요?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그때 그 재벌 3세들 막 잡혀 들어갈 때 그때 막 같이 걸려가지고 그런 재벌에서 거였어요. 밀렸구나. 근데 빵을 하셔가지고 빵에 가고 싶으신 건가? 뽕을 하고 빵을 하고 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빵이 또 가고 싶어가지고. 뽕 맞고 빵에 가는. 근데 이 사람이 쌍비읍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쌍비읍. 이 SPC가 허씨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너 3세가 허희수라는 사람인데 이제 어려요. 30대인데 이 사람이 액상 대마를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창업주 3세니까 입사할 때부터 파리크라상에 상무로 입사를 했죠. 들어와서 지금 이제 부사장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쉑쉑버거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에그슬럿을 런칭을 한 거예요. 근데 에그슬럿을 런칭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빠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빵에 들어가 있어요. 에그슬럿을 에그슬럿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에그슬럿을 런칭하고 빵에 들어갔다. 네. 근데 지금 SPC에서는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 때 뭐라고 냈냐면 허위수에 대해서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만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왜냐하면 에그슬럿이나 아니면 쉑쉑을 가지고 들어온 것만 해도 국내에서 그냥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엄청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오너 3세지만 일은 잘 하는 거야. 가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잘 하고 하니까. 그러면 뭘 맞아야지 일을 잘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맹정신에 하기보다는 뭐가 자꾸 다른 게 들어가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전에 저기 어떻게 되지? 한참 뭐가 유행했었냐면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MBA를 보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MBA. 경영자 수업. 뭐 최고 경영자죠. 근데 그걸 보내주면 그걸 졸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 몇 년간 근무해야 된다는 게 기본은 있었죠. 5년간 그 어블리게이션이라고 하죠. 뭐 의무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 한화에서 그때 온 거예요. 와서 뭐 서류 이렇게 해주면서 아니 그 아드님이 사고를 크게 치셨다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레퓨테이션을 엄청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유 참 거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소름이 끼쳐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한 방이 계시지요. 아니 아들 있잖아. 아들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네. 그 변호사 내가 먹이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막 술 먹고 여자도 막 따게 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또 용서해주고 또
그랬었는데 정말 좀 아니다 싶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용서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불매를 해야 된다라고 막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더라고요. 당장의 사람들이 뭐 나는 원래 파리바게트를 안 갔다. 약간 이런 반응이 많고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뉴욕보다 2배 비싼 똑같은 빵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빵을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이게 뭐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비쌀 수는 있어요. 디저트니까. 근데 주로 먹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빵들은 그냥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비싸게 한다는 게. 약간 나는 그 외국 빵하고 한국 빵하고 그 식빵을 예를 들자면 내 생각은 그래. 외국 빵은 좀 촘촘하지 않아요? 약간 딱딱한 촘촘하잖아요. 그 뭐 입자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한국 빵은 누르면 쓱 들어가고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약간 카스테라 같은 그래서 막 밀가루 반 공기 반 이런 느낌? 맞아. 맛은 있는데 이게 탁 빼가지고 잼 같은 거 말하면 쭉 꺼져버리잖아요. 손으로 꽉 눌러두니까 밀도라고 해야 되나? 과대 포장도 심하고 최근에 크로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와플 기계를 요즘 많이 사거든요. 팔더라고. 네, 그거를 그 크로아상 생지를 산대. 크로아상 반죽되어 있는 거. 그걸 사가지고 그 와플 기계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빼면은 바삭바삭한 크로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크로아상 하면은 보통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광고를 하는데 뭐라냐면 이 크로아상이 검지 손가락보다 약간 이 정도 하는 거 한 입에 쏙 들어가. 10cm보다 크다. 그래서 내가 저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나. 이 크로아상이 그 와플 기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빵값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52회 무식한 소리.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무식하게 이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씩 찝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뭐 빼짝 말랐다. 너무 그러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이러면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기죠. 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 진짜로요?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지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입학할 때 제 기억에는 여름방학 할 때까지 엄마가 아침에 업어다가 학교에 내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힘이 덜을 힘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허약해서 그래서 교문에서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교문 앞에서 저를 업고 교실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대박.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밥 한 숟갈이라도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온 가족이 파이팅 잘한다. 우리 야수 짱 이러면서 막 응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먹는 게 뭔가 정말 좋은 행동. 효도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먹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3, 4학년 지나갈 때부터 이제 몸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덩치가 갑자기 쭉쭉 커졌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했을 때가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그러니까 애가 숫기가 없고 친구들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애가 가지고 이제 그 교우 생활은 별로 안 좋은데 집에만 오면 무조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엄마가 정말 음식 솜씨 하나는 정말 끝장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면 온 동네에서 다 와서 도와줍니다. 가져가려고. 그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배추를 가지고 와서 손이 크신 뭐라도 하는 척 해야지 그래도 몇 포기 가져가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김장을 하고 이게 김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김치가 됐든 불고기가 됐든 무슨 뭐 이렇게 물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막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다 차려서 접시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막 만들었을 때 소고하고 김치 소고하고 배추김치 딱 찢어가지고 싸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또 그 꽁지가 그렇죠. 그게 진짜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저녁밥 먹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가 이렇게 김장 담그기 시작하면 그 옆에서 그냥 밥한 한 대접 다라이라고 하나? 네. 다라이에서 네.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하면 내가 이제 밥만 뜨면 엄마가 알아서 이제 김치 말아가지고 올려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광경이 많이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김치를 많이도 안 담그니까 예전보다. 이제 김치를 새로 담근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하는 그 업무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김장을 최종적으로 이게 안치기 전에 이제 밥을 한 솥 합니다. 그치. 예. 새밥을 이제 뜨끈한 밥에다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야, 이거 침 고이네. 제가 예. 그 한 솥을 다 먹고 토를 했어요. 밥 한 솥을 다 먹었다고요? 아니, 진짜 먹겠어. 지금 네. 갑자기 심정으로 네. 배가 되게 고프면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밥상이란 게 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뭐 맛있는 게 아니라 막 꼬들빼기 막. 꼬들빼기. 갓김치 막. 그러니까 김치. 그 반찬인데 그냥 하나에 꽂히는 경우가 집사람이 해서 많아. 막 깻잎인데 막 깻잎. 그거 있잖아요. 막 파란 깻잎이 있고 또 검은 공통점은 깻잎이 짠 거. 간장으로 이렇게 한 간장이고 거. 어떤 것도 찐 깻잎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이런 반찬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 결혼해 보세요. 우리 웃자고 시작한 이야기에 이렇게 초칙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국민학교 6학년 때 진짜 너무 심하게 먹고 토를 한 이후로 그러니까 좀 반성을 했었습니다. 좀 반성 좀 해. 네, 반성을 했는데 이제 무식하게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게 반성을 그 했구나. 반성한 것도 짧게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약했으니까 제가 건강해진 이 모습을 좋아하는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저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보면 뭔가를 먹으러 가려고 해. 뭘 먹자고. 뭐 그게 삼겹살이 됐든 소고기가 됐든 오리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다 고기지. 다 고기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참 내가 먹으면 주변 사람이 좋아하니까. 특히나 중학교 2학년 때 강력한 경쟁자를 만났어요.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얘는 나보다 키는 작은데 나보다 더 먹는 애였어. 그러니까 그 친구랑 나랑 둘이서 그 친구 아버지가 사주는 그 막국수 있어. 막국수를 둘이서 90개를 먹었어요. 진짜? 예. 이 무슨 그 쟁반에 나오는 거 큰 거 네, 그런 걸로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 소쿠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담궈 먹는 거. 소바라고 그러나? 네, 소바라고 하나? 그거를 모밀. 네, 둘이서 그거를 90개를 먹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더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 막 더 먹게 되잖아. 막 옆에서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나는 이 친구가 나만큼 먹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게 얘도 안 끝나니까 얘한테 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먹고 이제 서로 배 안 부른 척. 이제 나가서 맞아.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둘이 같이 토하고. 진짜 무식함이 끝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너 배 안 불러? 안 부르는데? 나도 안 불러. 하나 더 시켜. 너 안 불러? 나도 안 부르는데? 그 요구르트 먹는 것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요구르트 40개 먹게 할 때도 보면. 이빈님 라면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저는 3개? 3개까지. 야수님은요? 저는 5개 정도는 5개 먹었었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이렇게 한창 성장기 10대에서 20대를 딱 넘어올 때 진짜 밥 5공기 막 10공기 이렇게 먹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가 제일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큰 사고가 났던 게, 큰 삼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큰 삼촌이 저를 정말 특별히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삼촌들. 그러니까 내 또래, 내 학년이 똑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이뻐했는데, 그때 큰 삼촌이 막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이제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굳이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나한테 이제 고기를 사주겠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신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야수가 그렇게 잘 먹는다며 하면서 이제 고깃집에 데리고 갔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동네 식당에는 삼겹살이나 오리로스가 그 당시 이제 막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하필 그 집에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있는 집은 드물었어. 근데 삼촌 자존심에 조카 고기 사 먹인다고 왔는데 제일 위에 있는 메뉴가 소고기.
그 다음 밑에 삼겹살, 그 다음 밑에 오리로스 이렇게 딱 되는데 삼촌 자존심에 두 번째에 있는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소고기를 그러니까 돈 엄청 나왔겠는데. 야수면 기본적으로 4인분부터 시작한다며 해가지고 4인분을 딱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꿀맛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 꿀맛인데. 그동안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삼겹살만 열심히 먹다가 간혹 가다가 오리로스를 별미로 먹거나 소고기는 이제 그 불고기로 양념한 거를 먹었지 그 생 소고기를 그냥 불판에 구워가지고 바로 먹는 걸 그때 처음 먹어본 거야. 입에 딱 넣는 순간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데 이거 진짜 나 공감해요. 소고기가 처음에 한 10점 먹을 때가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그때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맛있을까라는 어떤 대도 안 한 질문부터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지 하는 그 어떤 욕심까지 막 다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앞에서 더 먹을래 그러면은 소리도 안 내고 고기만 끄덕끄덕 하면서 계속 씹었던 거예요. 점점 더 먹을래가 네. 점점 그 톤이 떨리지 않아요? 몰라 기억도 안 나. 더 먹을래? 야수야 괜찮아. 더 시켜봐. 네, 삼촌이 와우 우리 야수 진짜 잘 먹는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구워주면서 이제 자기는 소주만 들이키면서 나중에 삼촌은 왜 안 드세요? 난 괜찮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난 짜장면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는 게 임무였기 때문에 내가 먹기만 하면 다들 응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쓴 거는 나중에 30살 넘어서 30살 넘어서 이제 좀 뭔가 사람 흉내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나 이제 상대방에 신경 썼지 그 전까지는 완전 그냥 야차였어 야차. 진짜. 삼촌은 저기 공깃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막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계산할 때 보니까 24인분을 먹은 거예요. 얼마야? 제가 24인분을 얼마가 나온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24인분을 계산해주는 그 사장님이 야 정말 대단한 학생이 왔구나 막 칭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 걱정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촌하고는 사이 괜찮았어요? 그 이후로도? 그때 이제 삼촌이 그 고기 사주고 나서 저한테 이제 컴퓨터를 사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것도 고기도 좀 사주고 내일 PC도 하나 사주고 가야지 했는데 고기에서 이제 올인이 난 거죠 이제 올인 나가지고 그냥 올라가셨다. 특히 막 여자분들은 피자 배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피자? 옛날에 피자가 처음에 이렇게 피자 나오고 그랬을 때 샐러드 먹고 막 한 판씩 막 그 여학생들이랑 둘이 가고 막 먹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특히 피자 피자 가득 먹고 이제 후식으로 샐러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이 말을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우리끼리 뭘 먹으러 갈 때 아니면 선배가 뭘 사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먹는 게 뭐라고 자꾸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역시 저자씨 딸내미 맞자면 식탐이 별로 없으셨고 난 진짜 그게 되게 웃겼어. 한 1년 동안 되게 웃겨했어. 저걸 맛있는 거 사준다는 말이. 근데 그리고 내가 약간 남자분들이 좀 호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그냥 맛있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하면서 그렇다고 후배한테 할까? 야 옷 사러 가자.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야, 집 하나 사러 갈래? 그래 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아까 이제 남자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나중에 회사 들어가고 나서 뭔가를 제대로 먹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살찌기 시작한 게 회사 들어가는 거 같아요. 회사 들어가서 잘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무식하게 먹는 그 스토리가 이제 그 마무리 돼가는 게 중3쯤 이제 그 식탐에서 약간 반항기로 돌아섰던 게 제가 중학교 때도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로 막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맞기도 하고 그 허벅지 있잖아요. 이게 윗 허벅지를 막 한 방에 50대씩 맞고 이래가지고 막 집에 막 기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왜? 그러니까 속도 말로 개겨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안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못 느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개겼거든요. 왠지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혼날 때 차라리 내 앞에 야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좋아요. 이 사람이 한 50대를 맞고 막 그래서 막 만시창이 너 들어가 임마. 70대를 지쳤어. 너 일이 너 어떻게 할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들어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난 한 대도 안 맞고. 이런 사람이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심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김땡희 진짜 욕하고 지금도 욕하고 싶다 진짜.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훈민정음 그 해례본 있잖아요. 해례본의 그 첫 번째 그거를 나란말싸미 그거를 외우게 하잖아요. 나란말싸미 통문장을 그리고 용비어창가 그것도 그 뭐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네. 외우질 못하는데 그 외우라고 하길래 그냥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손을 들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외우는 겁니까? 물어봤지. 너 나와. 뺨을 딱 때리더라고요. 외워 그럼. 그러니까 왜 외우냐고요. 다시 뺨 한 대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여기서 딱이 10대짜리 내가 질문해볼게요. 일단 내가 만약에 와서 야순 요 얘기까지 했으면 딱에 10대 맞는 거야. 선생님을 애울 수 있어요? 딱 10대가 그냥 빡빡빡빡이에요. 이게 만약에 미국식 수업이었으면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갖는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외국 선생님들은 막 또 우리 야수는 이런 호기심이 많구나 하면서 막 설명해 주는데 한국에는 그냥 바로 딱이지. 지금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어른이 아직도 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지금도 시험에 난 나오잖아요.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험에 나와서 틀리는 건 내가 틀리는 거지 지가 틀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때리냐고. 이 방송 들으면 그 선생님 지금 또 찾아와서 때릴 것 같은데. 오라 그래,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40년이 지났는데. 흥분했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그 해에 이제 우리 학교 대학교의 동문회 회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명부를 받으러 그 해에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회장이었기 때문에 신입생 명부를 받으러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무실에서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인사를 안 했거든요. 네. 달려와서 뺨을 때리더라고. 진짜? 네. 대학생을 대학교 1학년 끝나.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내가 왜 선생이라고 하겠어요. 대박.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지금 고소해도 아니 됐다. 용비호천가든 뭐든지 간에 만약에 이게 외우는 게 학업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 그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네. 그 사람도 트라우마가 나름. 그게 네. 계속 쌓여 있는 거야. 그때 그 충격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선생님도 좀 실수를 한 게 영도 아이들이 좀 맞는 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전기도 안 들어. 워낙 어렸을 때부터 험하게 놀다 보니까 뭐 어디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하는 거 있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이게 이제 기본 값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게 커야지. 나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그래서 무슨 3일 비슷하게 해놓고 무슨 인간 시대 뭐 이런 게 있었어. 거기서 시골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되게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누구지? 아빠는 무슨 파키스탄인인가 그러고 결혼해서 농촌에서 사는데 손이 이렇게 ቢ었어요. 어린애가 우는 거야. 가위로 변다니까 엄마가 치약을 그려더니 그 약이라고 치약을 발라주고 그 휴지로 들고 감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영도 비하하는 겁니까? 영도는 전기는 들어왔다고.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우리 영도 친구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때가 군 내에서 훈련소를 갈 때, 그러니까 그 전체 대대 전체가 영도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보니까 다 동네 아이들인 거야. 그래서 훈련소 6주 기간 내내 굉장히 재밌게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와 정반대로 그 조교들이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욕을 해도 겁을 안 먹고 때려도 겁을 안 먹고 뭐 어디 굴러도 뭐 다쳐도 겁을 안 먹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착순을 시키잖아요. 뭐 100명에 선착순 2명 그러면 그냥 다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조교들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누구 잡히는 대로 막 들고 막 때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 잡혀서 다행이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야. 약간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네 이게. 또 선착순하면 막 미친 듯이 뛰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저녁에 맞은 애한테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고생했다. 초코파이 주고. 그러니까 조교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조교들 군대에서는 안 그랬어요? 군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군대 야 얘기하는 관등성명 외워봐. 저 외워야 됩니까? 아유. 야 이거 근무수치 외워봐. 이걸 왜 외워야 됩니까? 시험에 나옵니까? 이러지는 않으셨죠? 그거는 규칙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집단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줘야죠.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공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내 시험 문제 틀리는 건데 왜 선생님이 그걸 간섭하냐고.
안 그러면은 왜 외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하고 외울 거 아니에요. 약간 이 얘기를 듣는데 페미니즘 약간 그 논쟁 있잖아. 그 논쟁이 막 되는 것 같아서. 영도고등학교 김땡희 선생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받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답을 줬다고 생각해요. 외워야 됩니까? 딱 맞았잖아요. 맞으니까. 맞으니까 외워라라는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맞으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무식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그 힘싸움, 그러니까 정말 이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기도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맞는 용기 요청과도 결국에는 외웠거든요. 왜 외웠냐면 반 친구들이 부탁을 했어요. 외워달라고. 니 때문에 반 진도가 안 나간다. 5분 전에 그러니까 야수 나와봐. 용기 요청 외웠어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나만 확인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와가지고 니만 외우면 다 행복해지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가지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외우고 바로 통과했거든요. 결국에 선생님 고집이 이기긴 이겼네. 결국에 외우기 만들었네. 우리 반 친구들이. 그렇지. 예, 지들이 먹고 살라고. 예, 저를 굴복시킨 거죠. 예. 야수님의 무식한, 강력한 무식함. 잘 들었습니다. 끝이야?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저는 152회 무식한 소리, 무식하게 힘센 얘기, 먹은 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저도 그 1회 때 하셨던 그 1위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게 소재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체육을 좀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좀 무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예전에 저희 때는 술을 그렇게 무식하게 먹었어요. 술을 체육대학 예, 정말 술을 몸들이 좋잖아. 정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약간 부류가 이제 세 부류인데 하나는 정말 완전 엘리트 있잖아요. 정말 메달리스트들 와서 이제 막 맨날 태능 들어가고 이런 팀들도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저 멀리서 이제 그러니까 순환 운동 했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고 올림픽을 TV로 보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죠. 세대는. 잔인하다. 일단은 뭐 그런 식인데. 엄마 나 쟤 아는 애잖아. TV 보면서. 내 동기야 쟤. 쟤 나왔네. 하면서 엄마랑 같이 이제 TV 보면서. 못됐다 진짜. 이런 부류랑 이제 태능에서 훈련하는 부류로 뭐 그렇게 됐는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두 끝도 없이 그래갖고 저는 제가 이제 시청자들한테 아니 청취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무식한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 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이고 지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춘기. 예. 당사자가 어려운 겁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저하고도 지금 매일 울어요 또. 많이 울고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슬픈가 봐요. 슬프죠. 감수성이 예민하구나.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견디지 못.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등록금 냈다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 아이 청소년 교육으로 제가 편입을 신청해서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학교를 좀 다녀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아이가 나를 공부를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이제 1학년 때는 자율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띄면 블랭크로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고 학교만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방송반 들고 댄스부 들고 뭐 원예부 들고 뭐 되게 다양하게 즐겁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해요. 게다가 2학년이 딱 돼서 이제부터 이제 공부란 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를 뭐 2주를 연기한다, 3주를 연기한다 하다가 온라인 수업 2주, 그 다음에 피지컬 수업 이제 1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처음 시험을 본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시험을.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수행평가라는 게 있대요. 수행평가라는 게 뭐 이렇게 PT하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대신에 뭐 학원을 여길 끊어달라. 아니면 선생님 뭐 다 과외를 붙여달라. 그러면 그거는 해주죠.
그다음에 지필평가라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뭐 1번에 4, 2번에 3 뭐 이렇게 해서 시험 그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지필평가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예, 그런가 봐요. 예.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번에 과학이 C네 뭐 영어가 B네 보니까 제 와이프의 브레인하고 제 브레인을 갖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반 등수는 안 나와요. 그냥 C야 뭐 그렇게 C네, 나와요. B네 이렇게밖에 안 몇 프로 나오는데 저는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봐서 고등학교 성적표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학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유학하는 애는 중학 1 성적이 없잖아요. 중학교 1학기니까 아직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애는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이제 성적 그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번역할 것도 많고 공정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성적이 왜 없냐 그러면 그거 설명을 꼭 해야 돼.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은 성적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공부를 저는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하다고 봐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걸로 순위를 나눠. 그다음에 얘네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교로 가고 못하면 뭐 후진 학교로 가고 말하자면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반론이 없어요. 뭐 강남에 있는 애가 뭐 저기 무슨 과외를 더 시켜서 더 좋은 학교로 갔지 않냐 뭐 어떤 가난한 집 아이는 그 사립 교육에 그런 그 기회가 없으니까 더 나쁜 학교로 가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좋은 학교로 가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나쁜 학교로 가는 거는 저는 페어하다고 보는데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유학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 컨설팅 하는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아니 바느질 보세요. 엄마가 더 잘하지. 근데 얘가 공부 잘해서 언제 바느질 해봤냐 이거야. 근데 의대 가서 꼬매는 거 봐라. 공부 잘하는 애가 꼬매는 것도 잘한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맞는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이제 그 철이 일찍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끊임없는 노력 이런 부분 때문에 성적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부는 이제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아이가 이제 제 딸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제가 라이드를 안 해주기 시작하고 그 집사람이 이제 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따님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애를 이제 잡아먹는다 이거죠, 이제. 애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아이가 이제 결국은 이제 태극마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는 아니고 이제 꿈나무. 그러니까 성인 대표가 있고 U-17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체계가 있어요, 국가대표를 하려면. 근데 이제 U-15 애가 성인 국가대표도 가는 경우가 있죠. 뭐 김연아 이런 친구들, 이강인 뭐 이런 친구들은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키라는 운동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돼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해서 그래도 아이가 태극마크 달고 이렇게 보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뭐해? 방에 태릉 들어갔어. 그리고 막 운동선수들의 로망이 이게 태릉 가서 밥 먹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뭐 고기를 먹으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렇게 나온대요. 정말 최고의 식단으로. 그 마차님 그 청와대 가서 밥 먹는 것 같이. 좋은데.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이 그래서 나름의 이제 뿌듯함도 있었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시합을 하는 걸 보자 기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면 6학년이 되고 중학생으로 올라오면서 반무리가 떨어져 나가요. 하키를 안 해요. 이제 여학생이 되고 이제 교복이 입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초경이 터지면서 남학생하고 라카 쓰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또 1학년이 되면서 반무리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자 팀이 없어요. 팀이 없으니까 남자랑 운동을 해야 돼요. 팀 자체를 만들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가대표 2라는 거에서 뭐 성인 국가대표하고 6학년 대표 남학생하고 붙으면 져요. 그러니까 잽이 안 돼요. 피지컬이. 그럼 어떻게 유학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애가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냥 시킨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운동을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영은 혼자 해도 돼요. 그렇죠. 자기 레인에서. 나 혼자 기록이 안 좋으면 그렇죠. 되니까. 얘가 14초 나오면 내가 12초 나오면 되는데 이건 팀 운동이다 보니까 어느 날 얘가 있으니까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발락을 하더라도 더 잘하는 애 뽑잖아요. 예. 그 아이스하키는 깍두기 같은 거 없어. 깍두기.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야. 깍두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6명이서 하고 골리 빼놓고 5명이서 뒤에 공격수, 뒤에 수비수, 그다음 앞에 공격수, 그다음에 중간에
그 가운데 있는 그 공격과 수비를 같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패스를 아무도 안 해줘요. 못 믿는 거구나. 패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갖다가 자기가 받고 몰고 나가든가 아니면 패스를 또 해주던가 아니면 슛을 쏘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키 스틱을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날 보니까 그날 또 감기가 걸렸어요. 하키장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출전을 계속 안 시켜주고 계속 앉혀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속된 말로 부모로서 눈이 돈 거예요, 눈이. 내가 그날 하키장에서 1시간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하키 스틱을 다음부터는 반드시 두 손으로 들어라. 근데 하키를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하지 말아라. 이러면 피해다. 이거는 네 좋으라고 안 하고 내가 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다 이거는. 야 아무도 너한테 패스를 안 해주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1대0으로 지나 5대0으로 지나 얼마나 화가 나겠냐. 부모들은. 그랬더니 자기는 또 한대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오기로 한다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딸이잖아요. 혼도 내봤다가 웃겨도 봤다가 안아도 봤다가 얼러도 봤다가 일단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패스를 안 준다는 거는 혹시 팀에서 딸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딸은요 운동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하키는 어떠냐면 가서 애들하고 안 어울려요. 끝나고 전부 다 부모가 데리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한테 두드러 맞고 이런 게 없어요. 부모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딱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옷 갈아입고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면 하키가 새벽 1시에 끝나거든요. 그 다음날 와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 오면 새벽 2시예요. 그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되게 특수한 운동이고 링크를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링크를 안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키에 이제 그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키를 늘리던가 아니면 때리쳐라. 그러다가 이제 막 이런 아규먼트가 나고 이제 집사람도 너무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운동을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제 딸이 마차님만 해요. 진짜. 정말 작아요. 장신인데? 정말 작고, 예, 정말. 꿈나무야, 그러면.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내가 봐도 피지컬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 비해서 체구가 작다는 안 돼,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도 안 되고, 스피드도 안 되고. 근데 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그러면 연습을 하자. 그리고 내가 나하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원리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아이스하키장이 없으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이 맨질맨질해 바닥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거기서 연습을 해요?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해. 이제 드리블 연습을 되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롤러가 달려 있는 그 퍽이 따로 있어요. 좀 비싼데 그걸 가지고 자 드리블 500개씩 연습. 그다음 패스 별게 없다. 네가 슛을 못 쏴도 된다. 그다음 주고 다시 주고 백패스 다시 줘. 옆으로 앞으로 뒤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대신 이제 아빠다 보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야 엎드려 뻗쳐. 다시 시작. 다시 500개 다시. 이러다가 2주가 딱 돼갖고 시합을 떴는데 먹히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제 패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둘이 입이 찢어진 거죠. 내가 어깨를 펴면서 되잖아. 야, 성취감 있어. 성취감 되잖아. 왜? 저희 효과가 나는구나.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또 2주를 더 했는데 애가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은 하기 싫고 아빠는 무섭고 하키는 잘하고 싶고 이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은 도안이면 뭐냐 중간이 없냐 그래서 아니 사람아 운동은 내가 얘기하는 거 얘가 스트라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 이 그룹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나는 이 수준을 올려주고 싶은 거다. 3개월이면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들으니까 저 예전에 저 수학 방송 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수학 선생님이에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수학을 가르쳐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그 진단이 뭘로 나왔냐면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사라지고 엄마가 관계가 선생님하고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단이 뭐로 나왔냐면 엄마가 많이 알아도 직접 알려주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다른 과외 선생님을 붙여라. 이래 엄마랑 딸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부끼리 운전연수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이게 비슷한 거야.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3번으로는 부족하니 코치를 사서 2번을 더 늘리자. 차라리 이러면. 잠깐만 학기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하고 그러면 당장 운동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그만둬야 된다. 맞아. 오늘 그만둬야 된다. 내가 운동을 했던 장본인이고 이거는 방법이 없다. 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예. 대부분 이제 10대들 특히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추구하는 건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가치가 있는 건가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영역이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게임이 됐든 도박이 됐든 뭐 친구들끼리 사교가 됐든 내가 가장 잘하고 내 가치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를 네. 붙잡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따님이 그걸 운동이라고 선택했다면 그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점이 드러나는 건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 눈에 하고 있는 행동들, 그동안 투자됐던 자원들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결과를 안 내주면 남들한테 피해도 주고 우리도 섭섭하고 너도 실망이고 이러니까 이거 접고 다른 걸 하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네 태권도를 하면 괜찮아요. 태권도로 가서 2대1로 했는데 어디다 터졌어. KO 당해하고 꽤 이러면 괜찮고 합기도를 해도 괜찮고 집 앞에 배드민턴을 해도 괜찮아요. 팀 운동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른의 시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팀이 패배를 하든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제일 중요한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 말고 나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 얘네들은 얘 때문에 지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러니까 너무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겠어요? 알지. 아이는 그렇게 어떤 생각할 수 거야? 있겠다. 야수님 말대로 아빠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도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차라리 너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잘하는 거야. 너는 못하니 너는 얼마나 괜찮아.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계속 하자. 뭐라고 갔었어야 참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되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들어가기 전에 야, 자세 낮추고 받을 때 이 퍽은 네 거다. 네 거다.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남한테 들어갔을 때 무조건 뺏어 와야 되는 거다. 이게 기본인데 너는 뺏겨도 흥 안 뺏겨도 흥 이 문제는 아닌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집안이 안 되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아니, 안 되게 네.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카톡 했다고 왔어요. 당신 오늘 시간이 있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일찍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애 얘기 좀 하자. 애 얘기가 뭐? 자, 공부 문제 없어. 집안 문제 없어. 내가 술 담배 안 해. 문제는 학기 때문이네. 학기를 그만 시키자. 나는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나의 결론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만나서 한 거예요. 카톡으로 한 거예요. 아니 카톡으로 처음에 얘기하고 어차피 집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워밍업을 좀 하고 가서 집사람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만 시키자. 그리고 운동은 여자친구랑 비슷한 거다. 오늘 끊어야 된다. 지지부진하게 했다가는 또 안 된다. 그냥 확 그만둬야 돼. 예. 그리고 야 좋지 않냐? 돈도 그래요. 아깝고. 그러니까 제가 개그를 확 그만뒀었어야 되는데 괜히 지지분하게 끌었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한테 감사해야 이 됩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이제 그러면 내가 라이드를 하겠다. 내가 라이드를 하고 차근차근히 7월, 8월, 9월 가을이 이렇게 되면서 쓱 그만두게 페이드아웃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속으로 아니지. 겉으로 얘기를 했지. 정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하나 오고 갔어. 딱 그래. 그래서 무식한 건 당신 아니냐. 그렇죠, 그랬어.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이 사람아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네가 운동 해봤어? 또 이런. 아니 이렇게 딸한테 누가 운동 선수 시키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할 말이 없다. 아니 근데 나중에 하키 국가대표 선수 여성 선수 그 팀을 짤 수는 있어요? 지금도 되는데 얘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만두고 싶은데 지금까지 엄마 아빠 투자한 것 기타 등등 생각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전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싫은데 뭐하러 우리가 그걸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제 생각은 1차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형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고 싶어요. 형이 봤을 때는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당장 그만둔다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키랑 이별하는 시간이 형 말로 딱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내가 이거를 놔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런 거를 지금 시간 1년만 주자라는 그건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해요. 약간의 이제 서서히 갑자기 하던 거를 너 갑자기 너 하지 마 하면 쉽지 않아요. 너 개그 잘하던 애한테 너 오늘부터 하지 마. 너 안 맞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더 상처. 자기가 하다 보면 느껴요. 아, 나는 이게 좀 안 맞구나. 아, 나는 이거보다 다른 걸 해야 이런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누가 갑자기 너 재능 없으니까 그만해 하면 사실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그게 굉장히 비수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약간 좀 형수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차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딱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애 없는 셋이서 애 없는 사람 들어보세요. 애 없는 사람들 얘기를. 아니 그 제 입장에서 저는 피아노랑 합창을 했었거든요. 조카라고 생각하고 되게 빡세게 했었어요. 근데 내가 피아노를 그만둘 때 내가 하기 싫었지만 제가 피아노를 5살에 시작해서 몇 년 했으니까 저는 전공할 줄 알았고 우리 피아노 선생님도 나를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었어. 근데 내가 딱 어떤 순간에 하기 싫어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피아노 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그러면은 그 딸한테도 하키 말고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피아노보다 이렇게 입 터는 걸 잘하는 거. 아니 나는 아나운서 하려고 그랬지. 그리고 합창도 좀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뭔가 것처럼. 관심 좀 더 잘하는 거 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유도를 해라. 뭐 그만둘 때는 막 너무 싫어서 몸부림치다가 그만둬가지고 저는 후련했었어요. 그만뒀어요. 저는 원래 미술을 해요. 또 미술도 계속 하겠대요. 근데 그러니까 야수님 생각.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선택만 해라. 그러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불법만 아니라면 우리는 다 도와주고 응원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무언가 선택하면 그런데 말이지. 그건 이런 뭐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걸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린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차라리 시키라고.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짱이야. 너 이거 해.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면 차라리 반항이라도 하지. 그런데 전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우리는 뭐든지 도와줄게라고 해놓고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넌 이걸 못하고 넌 이걸 잘하고 계속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끝까지 지켜봐주고 언젠가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못하는데도 그냥 시켜요? 아니, 그게 어쩔 수가 없죠. 싫어질 때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그 팀 안에서 소외되고 스스로 성과가 안 난다고 할 때 그거를 대신 경기를 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아이한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이게 개입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네. 그때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기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스님을 알게 됐는데 그 스님이 자기가 가장 힘들 때가 있대. 자기한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 자식 문제, 돈 문제 이런 거였는데 스님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있는 것도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네. 참 제가 상담할 때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너무 애 없는 사람의 3명의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그 팀을 그 하키랑 정 떨어지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 명을 심어놔서
따님을 못 다니게 아주 그냥 학기만 하면 아주 학을 떼버리게 만들어버리면 이 중에서 나만큼 청소년기에 심하게 반항해본 사람 없잖아요. 용비어천가 애우라고 그러면 다시 안 다닐 거예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본 사람 없잖아. 그래 저 학기 선생님한테 하기 전에 용비어천가 애워보라고 그러면 안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갑자기 우리가 다 무식한 소리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제일 모르는 사람 3명이서 그냥 우리가 그냥 경험한 거 뭐 더 들은 거 읽은 거 가지고 얘기 드렸고 또 막상 또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근데 주변에서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저도 뭐 다양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뭐 살면서 있었던 무식한 소리로 한번 방송 해드렸고요. 우리 새가 날아든다 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 정치 이야기라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막 또 기다리셨다가 왔는데 왜 정치 얘기를 안 하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거예요. 그 EBS 그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왜 재밌는 거 안 나와? 뭐야 이거 왜 이거 이런 거 봐 동물 얘기만 나오고 재밌는 거 동물이 언제 웃기는 거 나오려나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사 얘기는 우리 다른 그 업로드된 거 정보 많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시사가 올라오는데 네, 왜 그거 보시면 되고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 정치로 많이 이제 머리 복잡해졌으니까 잠깐 좀 쉬라고 저희가 이제 만든 프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네들이 또 요런 얘기 갖고 요렇게 얘기하는구나 해서 새날의 유일한 그 쇼양입니다. 쇼양. 예능은 아니고 쇼양.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네버엔딩 스토리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